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하면서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 월지, 월월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춘하, 추동 안에는 매우 중요한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좀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좀 춥죠. 근데 어느 나라로 가면 기본적인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꾸준히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뭐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왕세와 한열의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월, 미월에서 이렇게 신월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이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초가을인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을은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리월은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고, 금이 왕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금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봄, 여름 때 펼쳐놨던 그런 기운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금이 임관지인 계절이고요. 다음 달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시절이다.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이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더불어 같이 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겠지만은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신유월은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은 임간지가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보다 이때가 장생처가 돼서 수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금생수 원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임수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 원령을 택해서 신앙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를 쓰잖아요. 왜 병화를 같이 써야 되냐면, 무토로 이렇게 쓰는데 임수가 왕하죠. 자, 원래는 토극수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된다. 소다토붕이 되고, 그다음에 원령에 있는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면 토생금하지만은 그 토의 입장에서는 수다토붕되는 입장에서 설기까지 되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왕할 때 한습할 때 조후해주는 역할, 금을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신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글자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격국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생극제와 그 다음에 형충회합을 주고받으면서 변화에 가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제가 사주는 어떤 사주가 좋습니까? 중화된 사주가 좋다.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죠. 뭘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사를 말하는 것이 왕상휴수.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난 조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난 조습은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재성이 왕하냐 약하냐, 식상, 관성, 인성 등등이 왕하냐 약하냐, 어느 것이 더 왕하냐 어느 것이 더 약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근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한 글자가 이 한열과 왕세를 동시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왕세가 좀 틀어진 경우도 있고, 왕세는 어느 정도 맞는데 한열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왕세 한열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용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주를 풀어내는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격국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 임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옳지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대양, 즉 양수가 양금을 받습니다. 양대양.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수를 자꾸 생하라고 하죠. 일간이 내가 됐죠. 그래서 월지는 신금이 나를 생해주는 극아자가 아니라 생아자라고 이렇게 보죠.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근데 이제 이거는 나를 생하는 거죠. 일간인 나를 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개념이죠.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고,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 내가 생하는 나의 자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식상이라고 봤을 때, 나를 생하는 것은 뭐죠? 내가 자식이 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하자 인성은 어머니가 됩니다. 친모일 수 있고 생모일 수 있고 적모일 수도 있지만은 계모도 있고 서모도 있고 양모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됐건 편인이 됐던 나를 생해 준 것은 이치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아까 말했던 나를 낳아준 적모, 생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계모, 서모, 나를 몸으로 낳아주진 않았지만 나를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이 계모, 서모, 양모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라고 하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인이 좋은 일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편인이 좋은 일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보다 편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음양의 조화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양대 양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 자석 생각하면 돼요. 자석.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 붙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서로 땡기는 것이고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서로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인, 정제,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 정자가 붙으면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그 다음에 편자가 붙는 것이 있어요. 편인, 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평관. 이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 서로 밀어내는 것.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자석.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냐 맞지 않는 것은 자석처럼 서로 땡기느냐 서로 밀어내느냐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된다. 단 신월은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도 신월엔 장생처가 되죠. 이거 모왕자상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임수가 초반에 투출되어 있을 때도 무왕자상이라고 했고요. 신월에. 그 다음에 임수가 일간일 때도 이것도 무왕자상이라고 합니다. 월지가 인성이고 내가 자식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임수가 투출된
경우도 제가 모왕자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체가 좀 바뀐 겁니다. 이때 모왕자상은 내가 어머니가 되고 임수가 자식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자식이 되는 것이고 월지임금이 인성이 되는 것이다. 모왕자상하면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이거의 반대듯이 모왕자고라고도 합니다. 모왕자고, 멸자라고도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모왕자고 모자멸자,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대의 뜻이 됩니다. 이런 한자들은 제가 써드릴 테니까 가끔 제가 용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짧은 강의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써드리면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메모해 놓으신다라고 보면 명리 실력이 일치월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어차피 명리학은 한자를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한자를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라 명리 용어만큼 한자로 알아야지만 명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임수 편인격의 모자멸자가 아니라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 임수가 왕하면 뭘 쓴다 그랬습니까? 무토를 쓰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걸 먼저 보죠. 일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임수가 자수를 보면 저거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연지를 진토를 이렇게 얻었죠. 진토 완전히 뭐가 되겠습니까? 원령을 포함한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구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모두 갖추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임수까지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수가 왕하다라고 이거 무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너무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관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를 섣불리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왕세에 순세하는 것이 좋다.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사주가 추워지니 병화로서 조후하는 이렇게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해주는 틀로 가는 것이 좋은데, 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아쉽게도 재성인 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은 너무너무, 이거는 신왕이라기보다는 극왕사주, 왕함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신월의 신자진 수국에 자수를 또 얻어요. 양인이 2개입니다. 이거 거의 양인도과라고 해서 양인이 너무 많게 되면 극왕함이 더욱더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간목 하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할 수밖에 없는데, 간목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 섣불리 토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는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자시나 신해시나 일간 임수가 너무너무 극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마찬가지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신축시 마찬가지.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지 않습니까? 자축합토죠. 근데 이 경우 자축이 합하는데 천간에서 이렇게 신금 임수가 있거나 개수 임수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자축합수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수동류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자신의 시처럼 신축시도 수가 너무 많아졌다. 간목 가지고 이 왕수의 기운을 설하기가 좀 어렵고요. 운이라고도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중병화라고 하는 암장된 화라도 하나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간목이 인해뿌리를 두니까 간목의 기운도 이렇게 완전 약하진 않다. 그래도 오늘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간다. 좀 경자신의 시보다는 차라리 이민시를 얻어서 간목이 뿌리를 얻고 인중병으로서 이렇게 조우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는 임인시에 비하면 만약에 이 두 사지만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계묘시하고 임인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간목이 묘에도 뿌리를 두고 인에도 뿌리를 두지만 둘의 차이는 보다 인중병화의 불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건 관건이 되죠. 계묘시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임인시가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는 간목 하나가 더 추가됐다 정도이지만 역시나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자신의 신축시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울사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도 있고요, 식신도 있고 사중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간다.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을사시가 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거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을사시, 목화운, 그다음에 병오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합니다.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의 뿌리가 뽑힌다.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왕수의 충을 받기 때문에 이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택하지 말자. 무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수다 토붕이 되다. 수다 토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무토 자체가 진중 무토가 뿌리를 둔 것이지만은 왕수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설기되고 수에 의해서 무너지고 간목에서 이게 묵국토에서 간목이 세력을 얻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목화운 쪽으로 가서 조후라도 해야 되겠고 무토라도 한번 살려볼 어떤 빌미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수가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그런 구조가 되는, 병옥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좌우충 때문에 얘를 쓰지 못하고 부득이 쓸 수 있는 생시는 이민시, 을사시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 갑인시도 예를 들어서 목화운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경술시는 술토가 있다 치더라도 또 역시나 경금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을사시 또는 그나마 임인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 외의 생시는 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가 된다. 이유는 보다 3주까지만 봤을 때 수가 너무너무 왕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